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특별한 하루를 만드실 준비하신 거죠? 네, 여러분들의 오늘을 축복하면서 하은의 피카소 마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성 5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이는 배우고 싶어 하면서 탐험하고 실험하고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탐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에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하는 거라면, 실험은 새로운 방법이나 형식을 사용해서 실제로 해보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은 뇌와 같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손은 근육 감각이고 이 근육 감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체험을 꼭 제공해 주세요. 두 번째, 아이들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한된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제한된 자유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제한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고요. 제한된 자유를 주는 이유는 안전과 안정감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은 욕구에 의해 정열적으로 배우는 시기이니까요. 그러므로 아이가 반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두뇌에는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백색 지방질 물질인 미엘린이 있어서 환경에서 받은 정보들을 다른 뉴런으로 잘 전달되게 돕는데요. 특정한 학습을 연습하고 반복을 할수록 미엘린 두께는 계속 두꺼워지면서 지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복의 경험을 허용해 주셔야겠죠? 네 번째, 흡수정신기가 있습니다. 흡수정신기는 말 그대로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아이들은 자신의 환경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인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인적인 환경이 되겠죠. 부모님의 생각, 행동, 언어를 아이가 그대로 흡수를 해서 배우는 것인데요. 출생부터 만 3세까지의 아이들은 환경을 흡수해서 머금고 있는 상태라면,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은 환경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체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해 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 민감기가 있습니다. 민감기는 일생에 딱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아이의 정신적 특성인데요. 민감기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노력을 해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게 됩니다. 즉, 민감기는 힘들이지 않고 쉽게 배우는 시기이고, 배우는 것에 대해 황홀감을 느끼는
시기이니까요. 그러면 민감기를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를 관찰하시는 겁니다. 관찰을 통해 아이의 열정, 집중, 반복, 언어 표현, 신체 움직임, 작은 사물에 대한 관심, 공간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등을 살펴보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님, 그러면 무엇이든 쉽게 배우는 이 민감기의 아이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1.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합니다. 2. 호기심이 왕성하게 생깁니다. 3. 도전하기를 좋아하고요. 4. 조직력이 생깁니다. 조직력은 아이가 경험을 통해 필요한 것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짝 없는 놀잇감이나 조각이 빠진 퍼즐 등은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조직력이 생기지 못하게 되니까요. 정확성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놀잇감을 제공해 주세요. 5.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6. 반복하기를 좋아하고요. 7. 두뇌가 성인 뇌의 70%에서 90%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민감기는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전두엽은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 기능과 인간성, 도덕성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도덕성, 집중력과 동기부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과잉 보호, 즉 부모님이 아이를 대신해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과 아이의 느낌이나 생각을 대신해 주지 않으셨을 때 방금 소개해드린 7가지 특징이 아이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에게 오늘은 운동화를 신어. 빨리 들어가. 손으로 먹지 말고 포크로 먹어. 문을 당겨서 열어야지. 등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너 생각은 어때? 하는 말씀으로 아이가 생각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님의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감정이 어떤 날은 너무 좋았다가 어떤 날은 지나치게 우울하고 화를 내시게 되면 아이는 불안감을 갖게 되니까요. 둘째, 질서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느 날은 허용해 주셨다가 어느 날은 꾸중을 하신다면 아이는 고통스러워 하겠죠. 예를 들면 어제는 침대 위에서 뛰는 것을 허용해 주셨다가 오늘은 침대 위에서 뛰니까 꾸중을 하신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이의 논리적인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셋째, 일관성 있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고 부득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되셨다면 정중하게 상황을 얘기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모님과 아이의 신뢰 관계를 결정짓게 되니까요. 넷째, 일이나 놀이를 하기 전 시작과 끝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는 시작과 끝 마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순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순서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할 때도 순서는 중요하고요.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다 순서가 있죠.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갈 때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고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전원이 켜져야 하고 내가 찾는 목록을 열어야 하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송 버튼을 터치해야 하는 것처럼요. 다섯째, 질서감이 생깁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지고 꽃이 피면 꽃이 지고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되듯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시간표를 정하고 아이와 함께 지키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마트에 가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그 위치에 가서 물건을 고르면 쉽지만 큰 마트에는 물건의 위치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이렇게 질서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표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되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는 술래잡기를 좋아하죠.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가 똑같은 장소에 숨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질서에 대한 민감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아이들은 쉽게 배우고 빨리 배우고 많이 배웁니다. 이런 아이들의 정신적 특성을 관찰하시면서 바람직한 환경이 되어 보세요. 그리고 교육을 공부하시면서 아이와 더 가까운 관계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먼 훗날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